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1일 1영상 한번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날씨도 따뜻하고 좋죠? 연휴가 길어요. 지겹기도 합니다. 월요일 되면 장이 열리는데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임시 공휴일이다 보니까 또 쉬는 날입니다. 미국 장은 열리겠죠. 그래도 심심하네요. 요즘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학개미. 옛날에는 참 동학개미가 대세였는데 확실히 꺾여버렸고 이제는 뭐 국장이 투자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국장 많이 떠났어. 많이 떠났는데 지금 국장이 좀 조용하죠. 텅텅 비어있으면 이때가 또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개미들이 몰리는 곳이 상당히 또 위험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항상 개미가 몰리는 곳은 뭔가 좀 한 발짝 늦고 한 템포 늦어요. 괜히 갔다가 또 개미 무덤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 투자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이론적인 그런 지식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겪어봐야 돼요. 수업료를 많이 또 치러본 분들이 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수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지. 이 실수 오류를 자꾸 범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거 없애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서학개미들이 또 방향을 좀 약간 급선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지 한번 짤막하게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요, 그 당분간은 매파적인 통화 정책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들이 이 단기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 단기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배팅했던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제 발빠르게 장기채에서 단기채로 갈아타는 거죠. 장기채에서 단기채로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 확대와 맞물려서도 안정적인 단기물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예탁 결정에 따르니까 이달 1일에서 20일 기준 국내 투자자는 iShares 0에서 3개월짜리 미국 국채 ETF가 있어요. 국채 ETF 뭐냐 이게 티커가 SGOV네요. SGOV. 이 국채 ETF를 2,700억 정도 샀어요. 국채를 많이 사더라고요. 좀 보니까. 이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만기 3개월 이내에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약 8.8배 정도 급증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또 미국 회사채 투자하는 만기가 짧은 또 뱅가드 단기 회사채가 있어요. VCSH라고 있습니다. 뱅가드 단기 회사채 ETF 이것도 한 1232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장기채 투자하는 ETF는 매수세가 약간 좀 주춤합니다.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미국 국채 투자하는 그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 국채 3배 ETF가 있어요. TMF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TMF라고 하는데 이 TMF는 1억 6,807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17억 정도 매수를 한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2,186만 달러를 매수 결제한 것과 비교하면은 확연히 좀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류 변화의 그 기저에는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경제가 좀 있겠죠.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뭐냐?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야. 관세 정책. 요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관세. 트럼프는 뭐 말 안 들으면 관세 때리겠다. 폭탄 관세 부여하겠다. 이 관세 정책을 둘러싸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복합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관세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물가 올라가겠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크겠죠. 한동안은 그 매파적인 통화 정책의 무게가 좀 실리면서 이에 따라서 시장 금리도 고공행진을 지속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장기채 투자자들이 대거 방향 전환에 나선 것 같습니다.
실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금리가 지난 14일 뉴욕 시장에서 4.7940 4.794% 치솟기도 했죠. 이 통상 그 장기채는 그 듀레이션이 좀 길어요. 그리고 투자금의 회수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러니까 장기채죠. 단기채가 아니고 보통 뭐 20년, 30년 하니까. 단기채보다는 금리 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기 때문이게 그렇겠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만큼 채권 가격이 더 내려가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또 떨어지고 반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그 단기채는요, 만기가 짧죠. 단기니까 금리 변동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상대적으로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분류되고 뭐 부자들이 또 단기채를 많이 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형님 같은 분들 단기채를 좀 많이 사더라고요. 좀 잠깐 피신할 때는 단기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관건은 오는 28일에서 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입니다. FOMC 결과인데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좀 지배적이죠. 지배적이고 미국 연준이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나 이 가이던스를 내놓을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보실 것 같습니다. 금리도 그렇고, 일단은 국채 가격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금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금리를 낮춰줄지 아니면 동결할지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또 출렁거리겠죠. 트럼프는 뭐 결국 뭐 금리를 낮추라고 또 압박을 하겠죠. 하지만 그 파월이 말을 듣겠나요? 파월이 트럼프의 말을 들을까? 또 말 안 듣으면 또 해고할 거다. 뭐 또 겁박하겠죠. 자를 거다. 그렇게 겁박했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라니 파월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트럼프 이야기를 또 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좀 약간 나오지 않을까. 금리 동결 때리고 뭐 금리 인상까지는 않을 것 같아. 올해 금리 뭐 2번 인하한다고 하는데 계속 경기 좋고 뭐 물가 오르고 달러 강세이고 뭐 하여튼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금리 계속 동결 때리겠죠.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이 다시 또 한번 후폭풍에 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학기미들도 어느 정도 자금을 안전한 단기채로 이렇게 환승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큰 흐름, 매크로 흐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